그날 저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속옷 서랍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비 오는 날 서재에서 단둘이 남게 된 그 순간 제 치마단이 살짝 올라갔고 그분이 알아차렸어요. 한지민 씨, 오늘 좀 다르시네요. 28년 전 저는 재벌가의 따님이었고 그분은 아버지 회사의 평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분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으로 가득한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살이 되었는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한그룹이라는 큰 회사의 회장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이 자랐죠. 최고급 학교를 다니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25살 되던 해에 아버지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IMF라는 게 터지면서 우리 집도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급하게 결혼을 했지만 남편마저 사업에 실패하고 바람까지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1살 된 딸아이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그때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은 이미 2달째 밀려 있었고 월세도 못 낼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금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기고 나왔는데 그것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가정부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태양산업 강태양 회장 자택 가정부 모집. 월급 200만 원. 이런 글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어요. 한때는 이런 집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가정부로 일하게 된다니 정말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니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과 비슷한 규모의 저택이었거든요. 문득 20살 때 이런 집에서 파티를 열며 호화롭게 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니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폰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가정부 면접 보러 온 한지민입니다. 곧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깔끔하고 품위 있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인자하면서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태양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간단한 면접을 받습니다. 가정부 경력이 있으신가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네, 개인 가정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 모두 가능해요. 사실 요리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배운 게 전부였고, 청소는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익힌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왠지 다른 분들과는 느낌이 다르네요. 품위가 있으시고, 그 말에 제가 더욱 긴장했어요. 혹시 제 거짓말을 눈치채신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월급은 200만 원이고 주말에는 쉬시면 됩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강태양 회장님 댁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하니 딸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0년 넘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도 거칠어지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강 회장님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새벽 6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셔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신문을 꼼꼼히 읽으셨어요. 아침 식사도 정말 간소했습니다. 김치, 계란 후라이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실 줄 몰랐네요.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감탄했어요. 비싼 골동품이나 화려한 장식품은 거의 없었고 대신 경영 서적과 인문학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거든요. 책 제목들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 실력으로 성공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도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른 가정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표정을 자주 지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손님용 찻잔을 정리하다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차는 영국 웨지우드 제품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패턴이에요. 강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브랜드를 아세요? 순간 당황해서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강 회장님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 회장님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용주였는데 점점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고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가을이 되면서 강 회장님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시더니 소파에 누워서 기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고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 회장님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 감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다 드리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닭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방법 그대로요. 닭을 푹 우려서 기름을 걷어내고 쌀을 넣어서 오래오래 끓였어요. 마지막에 파 송송 썬 것과 달걀을 풀어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드는 닭죽이었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죽을 그릇에 담아서 강 회장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드셔보세요. 감기에는 이런 죽이 제일 좋아요. 강 회장님이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러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셨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아플 때는 이런 죽이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셨지만 직접 요리도 하시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강 회장님이 죽을 다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강 회장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게 매일 밤 늦도록 서재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강 회장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그러면서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곤 했습니다. 부인을 잃고 나니까 집이 참 적적해요. 저도 그런 강 회장님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성공한 분이지만 혼자 사시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처지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늦게 서재에서 강 회장님이 혼자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회장님, 차 한 잔 드세요. 술만 드시면 속이 안 좋으실 텐데요. 강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예전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8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조용히 들어드렸어요. 그때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거든요. 정말 좋은 사장님이셨는데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은 정말 인격자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저같이 가난한 집안 출신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죠.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모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강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강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시절이었나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고용주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웃으실 때면 제 마음도 같이 따뜻해졌고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안쓰러웠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직장 상사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가정부이고 회장님은 내 고용주인데 밤마다 혼자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가까이 나이 차이도 나고 사회적 지위도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 회장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말을 걸어오시고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유독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네요. 지민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단순한 칭찬인데도 마치 연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기뻤거든요. 어느 날은 강 회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지민 씨는 정말 다른 분들과 달라요. 품위가 있고 교양도 있고. 그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도 뭔가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하지만 제가 먼저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만약 거절당한다면 일자리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강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던 아침, 그저 허전함 하나만 가슴에 남은 날이었죠. 속옷 서랍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땐 몰랐어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고 그 집엔 강 회장님과 저 단둘이었습니다. 서재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책을 덮으며 절 올려다봤고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럼요, 같이 하죠.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나란히 책을 정리했습니다. 위쪽 책을 꺼내려 손을 뻗었는데 몸이 들리면서 치맛단이 살짝 올라갔죠. 뒤에서 다가온 회장님의 손이 그 순간 제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숨소리 하나.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게 확실히 전해졌죠. 잠깐 정적이 흘렀고 회장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오늘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참기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며 무게 있는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뺨에 조심스레 닿았습니다. 짧고도 깊은 숨이 서로의 가슴을 건드렸고 우리는 아주 잠깐 그 입맞춤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라도 든 듯 얼굴을 떼며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회장님.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회장님의 눈이 살짝 흔들렸고 저를 향한 그 시선에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과 갈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훨씬 천천히 깊게. 서재의 소파에 앉게 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될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그 순간 말보다 먼저 서로를 이해한 마음이 조용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빗소리 아래 잠기고 우리의 따뜻한 시간만이 그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강 회장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강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민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강 회장님이 저를 계속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지민 씨,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없을 텐데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강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빼뚫어 보듯 머물렀어요.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 당황한 저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닮은 사람들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강 회장님의 시선엔 어떤 묘한 의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 알아보려는 듯 대화 속 질문이 점점 촘촘해졌거든요. 사실 저 역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말투나 말끝을 다는 방식, 가끔 생각에 잠길 때 눈을 감는 습관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봤던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회장님이 무심히 하신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그 말이 단지 예의였는지 아니면 진짜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혹시 이분이 예전에 아버지 회사에 있던 그 조용하고 성실했던 분이 맞을까?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 정체를 밝히는 순간 지금의 조심스러운 관계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어딘가 낯익음을 느끼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스쳐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은 조금씩 깊어지는데 그 밑엔 각자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강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한지민 씨,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담긴 묘한 떨림.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얘기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강 회장님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나기로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강 회장님이 급하게 뛰어들어 오시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으셨어요. 지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따라갔습니다. 강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니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대한그룹 회장님 따님이 요즘 많이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싹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여쭤보는데, 지민 씨,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질문하셨어요. 그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도 저를 알아보셨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시더니 잠시 말을 멈추시고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8년 전에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아가씨셨는데, 강 회장님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타까움과 놀라움, 그리고 뭔가 죄송해하는 마음까지. 저도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대한그룹 한 회장의 딸 한지민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던 그 강태양 씨가 맞죠? 강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저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과거의 주인과 직원이었던 관계가 현재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강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한지민 씨, 아니, 지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28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강 회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려운 생활까지. 강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끔씩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기도 하고 눈가가 촉촉해지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던 모습. 강 회장님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아버지는 회사가 망한 후 몇 년 못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스트레스와 자책감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회사 때문에 너무 자책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강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강 회장님이 어떻게 지금의 성공을 이루셨는지도 궁금했어요. 회장님은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 회장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영 철학을 잊지 않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강 회장님도 본인의 지난 28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은 사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태양산업까지 일구어낸 과정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강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던 분을 이제 제가 사랑하게 되었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운명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게 된 것도.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강 회장님도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라.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강 회장님은 저를 대하실 때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아마 예전의 주인과 직원 관계를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민, 존댓말은 하지 마세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회장님이 제 고용주세요. 그게 맞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던 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따뜻함과 끌림은 진짜였거든요. 강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민 씨,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예전에 그렇게 존경했던 사장님의 따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고백을 들으니 제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까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회장님도 힘드시죠? 저 때문에.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해서요. 강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28년 전에는 제가 지민을 우러러보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강 회장님께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의 강태양 회장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히 강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회장님의 큰아들이 우연히 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이 터진 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강 회장님의 큰아들 강민준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가정부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강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한지민 씨야. 왜 그래? 그때 민준 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혹시 대한그룹 한 회장님 따님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 회장님도 깜짝 놀라시며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이분이 대한그룹 회장 딸이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몰락한 재벌가 딸을 가정부로 고용하신 거예요? 민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분과 뭔가 있으신 건 아니죠? 강 회장님이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지민 씨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민준 씨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버지가 가정부와 연애를 하신다고요? 체면이 말이 되나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정부와 사귄다고 하니까요. 강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한지민 씨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는데 가정부와 이런 일을. 민준 씨의 말에 강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강 회장님이 말리셨어요. 지민 씨,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있으면 강 회장님만 곤란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겪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어색했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한 것 같았거든요. 강 회장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민 씨, 미안해요. 민준이가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민준 씨뿐만 아니라 둘째 딸인 강서연 씨까지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서연 씨는 오히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몰락한 재벌가 딸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강 회장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한그룹 회장 딸이 옛날 아버지 회사 직원한테 매달린다더라. 몰락한 집안이라고 해서 자존심도 없나?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어요. 주변의 반대가 심해지자 저는 진지하게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이 저 때문에 자녀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는 강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제가 그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회장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녀분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회장님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강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해요.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었는지도 몰라요. 제 말에 강 회장님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 씨, 혹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을 선택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저 때문에 지민 씨가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어요. 강 회장님도 저를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어요. 사회적 시선,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우리 사이의 복잡한 과거까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만두겠다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강 회장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지민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밖으로 나갔어요. 강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해 보였습니다. 지민 씨, 저는 결심했어요. 강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자녀들이 반대를 하든,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회장님, 현실이 뭐예요? 과거의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강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한지민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8년 전에는 회장님 따님이었고 지금은 제 가정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과거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강 회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강 회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제 마음에 솔직하기로 한 거죠. 그 결심을 한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반대했고 주변 지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고 버텨나갔습니다. 강 회장님이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지민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현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큰아들 민준 씨가 계속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강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준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웃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둘째 딸 서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부르며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강 회장님의 옛 동료분들이 저희 관계를 지지해 주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요. 드디어 작년 봄에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해준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딸아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지금은 강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28년 전에 회장님 따님으로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요. 저도 남편에게 대답해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행복이 훨씬 소중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28년 전에는 주인과 직원이었던 저희가 지금은 평등한 부부가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온 희망,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사랑이 현실이 되다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인생이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정말 행운이었어요. 두 번째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실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